썸이란 무엇인가?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사실 썸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썸이 뭐다?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나는 썸을 이렇게 정의한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썸을 약간 이제 관계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예술적 과정이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 예술까지 나옵니까? 심오한데요? 어떤 점에서 이제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사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이제 썸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네. 같이 함께 할 사람들을 이제 고르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사실 엄청난 이제 스킬들, 특히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르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사실 좀 예술적인 과정인 것 같아서 네, 예술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약간 뭔가 축구로 따지면 아트 사커 같은 느낌이 약간 있네요. 네, 맞아요. 어. 되게 이제 전략도 짜야 되고 음. 또 상대의 전략도 간파해야 되고 음. 그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 되게 예술적 과정 아닌가. 음. 요즘 뭐 나는 솔로 프로그램들만 봐도 음. 그 썸 과정이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술적이다. 약간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썸이란 뭔가 이게 전략과 전술이 난무하는 네. 예술의 과정이다. 공격과 방어가. 굉장히 좀 도발적인 정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 좋습니다. 그럼 날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예. 생각해봤을 때 이 예. 썸은 예. 예고편이다. 예고편? 네. 어. 딱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네. 첫째, 음. 이 방금 친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음. 역으로 나도 이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시간이야. 서로가 약간 상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나의 매력치를 한껏 높여서 어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근데 왜 영화도 예고편 보면 이 예고편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자극적으로 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썸을 두고 봤을 때 우리 둘의 연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앞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딱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썸은 예고편이다. 그 연애의 희노애락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자극적이어야 된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지 못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그 자극 자체가 또 설렘의 하나의 그럴 수 있죠. 시발점일 수 있다. 그냥 영화도 예고편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예고편에 영화보다 안 끌려야 가는 가잖아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과 같은? 음. 그러면 한량님은요? 저는 썸이란 내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 내가 상대에게 가지고 있는? 예, 저는 그 연애 시작이 내가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제 연애를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끌림인가? 그게 아니면 진짜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사랑인가? 요거를 좀 확인하는 기간이 아닌가. 애정이 더 깊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단순히 얘기하면은 사귈까 말까를 결정하는 시간인데 사귄다의 그 기준이 다들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감이 없는 게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솔로였어요. 우리 한량님이 진짜 한량이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MZ세대들의 이 썸은 어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막 쉽게 막 사귀거나 하지는 않는데 애매한 관계로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때랑은 좀 다르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때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데이트 3번 안에 고백을 해야 된다. 맞아.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남사친인지 여사친인지 꽁냥꽁냥 하기는 한데 사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요즘 MZ세들이 생각하는 그런 썸과 우리들이 생각했던 썸 이게 뭔가 차이점이 많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님? 네. MZ세대의 썸은 다를까? 예전과 네. 지금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약간 본질적인 부분은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디지털 세대다, 막 아니면은 되게 이제 뭐 쇼츠 약간 이렇게 많이 본 세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빨리빨리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좀 팽배하는 것 같은데 저도 20대 때는 엄청
빨리빨리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좀 빠르지 않으세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굉장히, 응. 네. 오랜 시간 보시나요? 네네. 어. 지금 이제 적정 속도가 있어가지고, 네. 네, 체력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차이는 사실 이게 MZ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게 뭔가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MZ들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썸 기간에는 사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또 연락을 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때로 치면 어장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요즘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을 두고 내가 재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썸은 단순히 한 명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의 썸도 가능하다, 썸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 예를 들어 네. A라고 하는 이성과 이제 썸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B라는 이성이 또 내가 좋대. 알아보고 싶대. 그럼 굳이 둘 중에 한 명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의 MZ들의 마음인지 아니면 저와 얘기했던 그 베이비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본인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런 생각도 있어라고 하셨나요? 저런 생각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죠. 아, 본인은 썸은 그러면은 한 채널만 유지하는 게 썸이다. 저는 항시 이성은 한 명만 네, 좀 아,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 한 번에 채널 하나씩만 네. 튼다. 네. 우리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도 근데 그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와, MZ들 세대들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 갑자기 효율적이야. 그래요. 긍정적인 그러시네. 반응이 긍정적인데? 약간 어. 그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원채널입니다. 아, 원채널 한 번에 한 채널만 네. 한다. 오. 썸의 시그널.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썸이다 라고 딱 정의했을 때 어떤 그 계기? 시그널?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의외로 첫눈에 이렇게 반해가지고 오. 사귀었던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약간 외적인 부분에 많이 취약하신 스타일이시세요? 보통 그렇죠. 다들 그렇지 않나요? 네, 저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첫눈에 반했으면은 어찌됐건 데이트 신청을 하든 밥을 먹자고 하든 딱 둘이 만났어. 그때부터 이제 썸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로 만났을 때부터 시작이다?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원래 아는 사람하고 연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소개팅을 하든 아니면은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귀든 몰랐던 사람하고 사귀었던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밥이나 먹자 혹은 영화 보자 해서 단둘이 만났어. 그때부터 썸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다르다. 친구님은요? 확실히 근데 이제 한량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대1이 주는 그 기류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럿이 이렇게 만났을 때랑 또 이제 1대1로 만났을 때랑 확연한 그 기류 차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대1 상황에서도 특징적인 게 서로 약간 장난 섞인 대화나 아니면은 그 툭툭 치는 어떤 그런 스킨십? 그런 것들이 일단 썸의 어떤 그 큰 시그널들 아닌가. 약간 어떤 스킨십이 주는 관심이 있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이제 가벼운 대화, 아니면 농담,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가볍게 뭐 농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좀 즐겁게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상대가 많이 한다 그러면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장난 섞인 대화나 장난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 아닌가. 제 경험적인 스토리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을 한다거나 스킨십이라거나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자극과 반응으로 본다면 네, 맞아요. 그런 자극들이 나한테 어느 순간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그게 이제 점점 깊어질 수 있다. 근데 그게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좀 하면서 관심을 갖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자극을 먼저 보내는 건가?
아, 이게 되게 좀 약간 그 점점 계산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 그래서 먹으니까. 자극이 나이 많이 들어와야 좀 이렇게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저도 이제 약간. 신나. 네, 좀 바뀌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막 좋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그 신호가 막 무시당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허공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은 저도 그냥 그. 힘 빠지죠. 네, 힘 빠지고 썸으로 이렇게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엔 어땠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신호 강도가 되게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24시간 방출하죠. 남산타워에 있는 안테나야 막 이렇게 방출하고 있어. 텔폰가 전국 지방방송까지 다 켜서. 네. 그래서 임시 때는 적극적이고 했었는데 이제 나이 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소극적으로 변하고 계산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다들 그렇죠. 에너지도 좀 없어지고 열정도 좀 식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님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간?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자주 알아가는 봐야 시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그래야 그 시그널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본인이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한량님처럼 바로 첫눈에 빡 반해서 내가 빡 가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친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져야 서로의 썸을 인지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시간이 길어지면 썸은 붕괴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썸의 시그널은 번호를 땄을 때 분위기예요. 아, 번호를 딸 때 그 분위기가 네. 어떠냐? 예를 들어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왔다거나 뭐 소개팅은 좀 별개고 그런 경우에 번호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이성의 느낌으로 번호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냥 번호를 취합하는 느낌으로 물어봤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을 알아요? 느낌 알죠? 아, 그래요? 일단 눈치 있는 여자라면 100% 알 수 있고 아, 진짜. 저는 웬만한 여자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분들은 사실 제가 남자로 안 살아봐서 여자들이 번호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물어볼 때 친구님 저 번호 좀 주세요 랑 친구님 저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말의 뉘앙스가 살짝 네, 다르다. 느낌 다르죠. 네, 그 번호를 딸 때 분위기와 이 공기의 흐름 거기에서부터 정해지는데 아, 이게 남자로 물어봤느냐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물어봤느냐 그게 딱 느껴진다 이거죠? 그냥 친구 인간관계로 물어봤는지 정말 이성으로서 물어봤는지가 시작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연락을 하면서 이게 썸이 시작되는지는 양쪽이 다 파악할 수 있다. 연락을 하면서 이제 남녀 관계인지 비즈니스 관계인지는 금방 보이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한량님이 저한테 네. 이성으로 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번호를 줄게 하고 줬어. 근데 연락이 한량님한테 왔을 때 나도 연락을 하다 보니 이 사람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서로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진지한 썸이 되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정말 이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가벼운 분위기에 썸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좀 공감이 안 되지만. 그래요? 나한테 누가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누가 번호를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따여본 적이 없어요. 따여본 적이 있는 친구님은 어떻게 인정을 하시나요? 혹시 번호 따여본 지 오래되셨나요? 저도 네. 오늘 두 남성분들이 많이 슬프네요. 근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번호를 땄을 때 기류에서부터 이제 썸이 시작된다. 근데 사실 그 썸이 길어지면 안 된다. 이거에도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서로 무엇을 보나요? 그러면 썸 기간 동안 이게 호감을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흠집이 뭐지? 흠집을 자꾸 이제 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뭘 먼저 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먼저 보이는 스타일이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호감이 더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뭔지 좀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만나는 편이라서 그래서 장점을 좀 이렇게 발견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답게 긍정적인 분이세요. 너무 모범적인. 모범적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날개님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성을 대했을 땐
긍정적인 부분만 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내가 뇌로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왜냐면 보통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랑 비슷한 점을 먼저 어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얘기하기도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 상대가 저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뭐 매일매일 퇴근하면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해요라고 했을 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저도 헬스장 가봤어요. 뭐 수영도 해봤고요. 클라이밍도 해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나는 매일 운동을 하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이랑 공통점을 찾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인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썸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는 알겠다라고 할 쯤부터 나와 다른 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나랑 안 맞네 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이제 썸을 시작해서 연락을 한 지 한 일주일, 2주일쯤 지나면 연락하는 스타일이 되게 시간 텀이 길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왜 이번 주에는 보자는 말을 안 하지? 그럼 이 사람은 연인이 생기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는 걸 원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름을 후에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되면 이게 그 연애가 지속이 됐을 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썸을 결정하게 된다. 균열에 대처하는 자세. 처음에는 저 사람 나랑 비슷하네. 우리 운명인가 봐. 너무 운명이야, 비슷해. 다 운명이야. 나랑 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었어.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콩깍지가 좀 벗겨지면 아니 콩깍지라기보다는 다름을 인지하게 된다.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거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다름들이 근데 어릴 생긴다. 때는 사실 그게 균열이 맞았던 것 같은데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연락텀이 너무 길다. 나는 이거는 조금 빨리 답을 해주고 연락은 관심의 척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느낌이다. 근데 당연히 회사에 있을 때 바쁠 때는 상관이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연락 문제는 무조건 일주일 이내에 정리해요. 더 보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허용 범위예요? 왜냐면 직장인들이고 바쁘잖아요. 회사에서는 상관이 없고 뭐 예를 들어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나 이제 뭐 저녁 먹고 씻으려고 이런 톡도 없고 자기 전에 나 이제 밥 먹고 씻고 누웠어. 요 정도만 온다. 근데 잠시의 통화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본인의 생활을 공유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하며 미래를 그리는 게 연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연락도 못한다? 그러면 뭐하러 나를 만나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에서는 고집을 좀 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되는 과정인데 우리라는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도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릴 온다는 때는 거죠. 그런 뭐 나랑 다른 점이 있으면 그냥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점이 있을 때 바로 정리를 하는 이 균열이 아니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이걸 조율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썸 기간에 그 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지 않나. 썸이 연애가 되는 순간.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예? 자, 어떤 썸은 연애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어떤 썸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언제일까? 친구님. 제가 이제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많지 않으세요? 주변 이야기를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내가. 주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주변 결국 이야기는 자기 이제 얘기죠. 그 사실 이제 어제 저녁에 저랑 이제 얘기했는데 네. 결국 의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의지가 결국은 얼만큼 좀 지속되느냐. 그리고 일말에 이제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좋고 나쁨 그다음에 어떤 썸의 희노애락을 떠나가지고
그 연애가 이제 시작되는데 결국은 그 의지들이 어떤 한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좌절되거나 아니면 꺾이거나 그래버리면은 사실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구님에게는 네. 그 의지를 꺾어 놓는 그 계기는 뭐예요? 중요하다. 아, 의지를 꺾어놓는 부분들이 사실 좀 이제 살면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외모적인 부분들 아니면은 좀 이제 습관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뭐 이제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말투나 아니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지가 더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좀 꺾이거나 상대방에게 원하는 가치라거나 아니면 인성적인 부분에서 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약간 네. 그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쁘게 말하는 게 되게 참 그 나이 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예쁘게 말한다는 건 이렇게 조곤조곤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어들을 예쁜 단어들을 쓴다는 건 표현을 부드럽게 한다는 어떤 그래요? 느낌이죠? 네, 그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한테 상처 주는 약간 요런 말은 기본적으로 안 하고 굉장히 또 그게 이제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제 경우가 좀 있고 그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좀 깎아내리거나 당연히 살다 보면은 이제 누군가를 좀 이렇게 흠을 잡을 때도 있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의지가 좀 많이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이야기나 이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늪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에너지가. 네, 좀 슬슬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날개님은 그러면 반대로 아까 연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썸이 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 요런 계기는 긍정 신호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본인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제가 볼 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공통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얘기다? 네. 어떤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가 비슷해야 항시 연애로 발전이 되더라. 이게 제가 연애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에서 저한테 연애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썸이 붕괴가 되는 순간을 보면 양쪽이 속도가 달라서 붕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속도 이게 다가가는 예를 들어 속도? 한쪽은 썸에서 연애로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걸 원해. 그 음. 만나면서 사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가고 싶어 하는데 반대쪽 사람은 나는 조금 오래 지켜보고 연애로 이어지는 스타일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사귀는 걸 미루는 거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썸일 때 이 사람의 모습과 연인으로서의 모습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썸이 굳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썸을 좀 길게 보고자 하는 분들은 그 다음 사람을 만나도 빠르게 사귀거나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속도가 비슷해야 된다. 근데 다르다 하더라도 연애로 가려면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조율이 가능한지. 아까 지금 친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성에 대한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썸일 때 예를 들어 나는 연락을 잘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상대는 난 휴대폰을 그렇게 쥐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럼 집에 갔을 때 뭐 5분 10분이라도 짧게 통화를 하고 우리 카톡이라도 할까? 라고 하던지 서로 이 조율이 돼줘야 되는데 조율을 제시를 했을 때 나머지 한쪽이 받아들이질 못한다. 그럼 또 썸붕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조율- 공통점은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예의나 예절 이런 거는 그건 너무 당연히 중요하게 중요한 생각을 부분이고.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제 또 그죠. 40대니까 말을 좀 예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예의인 거고. 그쵸. 예. 나는 이렇지만 너는 그래? 그럼 중간 정도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갈까? 이런 것도 상대를 좀 존중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성숙하는 만큼 상대방을 보는 눈도 성숙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제가 이거는 좀 질문하기가 좀 껄끄러워가지고 질문 안 하고 있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썸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